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무기 몇 개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아무도 넘보지 못할 금단의 영역에 당당히 발을 디딘 것입니다. 바로 전투기 엔진이라는 하늘을 나는 강철새의 심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겠다는 선언이죠. 이 위대한 도전이 어떻게 미래 전쟁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항공 강국으로 우뚝 세울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방산계는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조용하며 훨씬 더 결정적인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 엔진 개발입니다. 이 말 자체는 얼핏 들으면 단순히 기술 하나 더 만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수의 군사 전문지들이 한국의 이번 발표를 다루면서 사용한 표현은 단순한 기술 확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악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며 한국이 마침내 지난 수십 년간 누구도 넘지 못했던 절대 기술의 장벽을 허물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선택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산업 경쟁력 그리고 국가 전략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초대형 사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단순한 기술 확보가 아닌 항공 독립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해외 분석기관들이 한국의 이번 엔진 개발 착수를 금단의 영역 진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투기 엔진 기술은 어떤 국가도 허술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그냥 잘 만든다고 되는 기술도 아닙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기술의 마스터피스를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터빈 블레이드, 펄펄 끓는 용암 속에서도 녹지 않는 대형 단열 합금, 그리고 초고온을 견디는 특수 소재부터 공기 압축률을 극대화하는 설계 기술까지 그야말로 수십 년간 인류가 축적한 최첨단 과학 기술의 정수가 집약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 한 올보다 가는 틈새를 통해 초고속으로 회전하는 터빈 블레이드는 불과 몇 그램의 이물질이나 미세한 균열만으로도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도의 기술들이 집약되어야 비로소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의 초고난도 기술의 복합적 요소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엔진은 작동조차 하지 못하거나 아예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완벽한 전투기 엔진 기술을 온전히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국 정도가 전부입니다. 터키, 인도, 브라질처럼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막대한 산업 규모를 가진 나라들도 10년 넘게 독자 엔진 개발에 도전했지만 결국 포기하거나 선진국의 엔진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전투기 엔진 개발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여러 정부 기관들의 엇박자로 인해 AMCA 전투기 엔진 개발이 10년이나 지연되는 아픔을 겪었고, 터키 역시 TFX 전투기 엔진 문제로 국방부와 산업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개발 일정이 7년이나 밀리는 안타까운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패 사례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접근 방식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기관 통합이라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을 확고히 다져놓았다고 평가하며 대한민국이 과거의 실패 사례들을 거울 삼아 협력의 힘으로 복잡한 난관을 헤쳐나갈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한 목소리를 내며 이 거대한 도전에 임하는 모습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이죠. 하지만 해외 언론들이 가장 놀란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선행 개발 예산 사용 방식입니다. 전투기 엔진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4가지 핵심 영역, 즉 고압 압축기, 저압 터빈, 연소기, 애프터버너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기술 선진국조차 절대로 다른 나라의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는 마지막 보루와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핵심 기술부터 먼저 개발하겠다는 실로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고압 압축기는 엔진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를 극도로 압축하여 폭발적인 추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장치이며, 저압 터빈은 압축된 공기와 연료가 연소하여 고속으로 배출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소기는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 연료가 완벽하게 연소되도록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며, 애프터버너는 비행 중 일시적으로 최대 추력을 내기 위한 추가 연소 장치로 이 4가지 요소 모두 극한의 기술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국제 방산업계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전략을 한국형 돌파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과거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잠수함 개발에서도 수없이 보아온 우리 특유의 난제를 먼저 치는 방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전체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대한민국만의 지혜로운 접근 방식인 셈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86억 원의 선행 기술 개발비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이도는 엔진의 생존성과 성능을 결정하는 이 네 가지 절대 난이도 기술을 가장 먼저 우리 손으로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네 가지 핵심 기술 중 한두 가지만으로는 독자적인 엔진 개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엔진의 안정적인 작동과 폭발적인 출력을 결정하는 연소기, 초고온 환경에서 강력한 압력을 만들어내는 고압 압축기, 전투기를 비행시키는 힘을 생성하는 저압 터빈, 그리고 전투기의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애프터버너,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늘을 지배하는 심장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미국 에어로스페이스 워치 재단의 제임스 워테커 연구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의 엔진 개발 발표는 마치 인류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달 착륙을 다시 한번 성공시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더 좋은 기술을 넘어 그 나라의 자주 국방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심장을 직접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세계 군사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목표가 너무나 공격적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배경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세계적인 전투기 KF-21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인 성능의 국산 무기들을 개발하며 K 방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뛰어난 무기 체계에도 단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우리 전투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엔진이 외국산이면 수출할 때마다 해당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FA-50은 여러 나라에서 미국의 승인 절차 때문에 계약이 지연되거나 변경된 사례가 있었고, KF-21 역시 해외 수출 과정에서 같은 제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16,000파운드급 전투기 엔진 개발을 공식적으로 가동하며 이 구조적인 약점을 뿌리부터 뽑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하늘마저 우리 손으로 지배하겠다는 항공기술 독립의 선언이자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진정한 자주 국방의 초석을 다지는 일입니다. 이 강한 추진력을 가능하게 하는 심장과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무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 전투기 엔진 F404와 F414의 정비를 전담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진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비록 기술 이전은 받지 못했지만 정비 과정에서 엔진의 미세한 파손 패턴, 블레이드의 변형량, 온도와 진동 데이터, 부품 간의 연계 구조 등 수천 건에 달하는 생생한 현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히 고장 수리 매뉴얼을 따르는 것을 넘어 실제 운용 환경에서 엔진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로서 대한민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할 때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대폭 줄이고 곧바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초고온 터빈 블레이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단열 코팅 블레이드 기술은 내부 온도가 이섭시 000도에 육박하는 환경에서도 블레이드의 손상을 막아주는 혁신적인 기술로 미국조차도 그 어떤 나라에도 넘겨주지 않는 최첨단 핵심 기술입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 엔진은 형태와 목적이 다르지만 극심한 초고온 환경을 견뎌야 하는 기본 소재와 구조 설계 원리는 상당 부분 동일합니다. 이처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두 거대 기업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단숨에 세계적인 엔진 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랑스러운 한국형 엔진이 우리 KF-21 보라매에 장착되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까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연료 효율이 기존 F414 엔진 대비 무려 15% 이상 개선될 가능성입니다. 연료 효율이 15% 증가한다는 것은 곧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투기의 작전 반경은 단순히 멀리 날아가는 것을 넘어 어떤 종류의 임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작전 반경이 늘어나면 한 번 출격으로 더 넓은 영공을 초계 비행할 수 있고 먼 거리의 목표물에 대한 장거리 타격 능력이 강화되며 적의 작전 반경 밖에서 공중전을 펼치거나 정밀 타격 임무를 더욱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 공군의 전체적인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형 엔진은 유지 보수 비용을 20에서 3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동, 동남아시아, 동유럽 국가들처럼 전투기를 도입한 이후 막대한 유지비 때문에 곤란을 겪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F-16 전투기의 연간 운용비는 대략 15억 원에서 28억 원 수준이며
F-15K는 28억 원, 최신의 F-35는 1,000만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이런 살인적인 유지비는 군사 예산이 한정된 중견국 공군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형 엔진이 탑재된 KF-21의 유지비는 이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중소규모 국가 공군에게는 전투기 선택의 최우선 기준이 바로 유지비 절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KF-21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낮은 유지비는 수출 국가의 군사 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더 많은 예산을 다른 국방력 강화에 투자할 수 있게 하여 KF-21의 매력을 더욱 배가시킬 것입니다. 미국 국방분석연구소의 존 마이어스 박사는 최근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특히 하나와 두산의 협력은 단순한 기업의 결합을 넘어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독보적인 핵심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KF-21의 한국형 엔진이 장착된다면 세계 각국 공군의 작전 효율성 및 경제성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력과 자주 국방 역량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위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래 전장은 이미 새로운 기술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바로 소형 레이저 방어체계나 마이크로파 무기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전투기에 탑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전투기의 발전 능력으로는 이러한 고에너지 무기를 운용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영역이었습니다. 레이저나 마이크로파 무기는 엄청난 전력을 순간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기존 엔진으로는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엔진은 비약적으로 향상된 전력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미래 무기를 충분히 통합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청납니다. 한국은 이번 엔진 개발로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공중전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소형 레이저 무기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고 마이크로파 무기로 적기의 전자기기를 무력화하는 SF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되는 문을 우리 대한민국이 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형 엔진과 터보팬은 단순한 동력원이 아니라 차세대 전쟁의 심장을 선점한 기술입니다. 해외 경쟁국들이 아직 연구실 시험대 위에서 고심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실전적인 해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미래전연구소의 아나톨리 킴 박사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그들의 항공우주 역량을 단순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공중 지배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엔진을 통해 KF-21 블록 3의 진보된 전자전 시스템과 더 나아가 레이저 방어 체계 통합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분석하며 대한민국이 항공산업 상위 5개국을 넘어 미래 공중전의 청사진을 직접 그려낼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KF-21 블록 3 그리고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이러한 철학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을 넘어 전 세계 전투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압도적인 리더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피땀 흘려 이룩한 번영 위에서 우리는 이제 감히 넘볼 수 없었던 하늘의 영역까지 우리의 힘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강한 추진력과 선진적인 비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진정한 자주 국방이자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지만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KF-21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저력과 불굴의 의지를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알리는 웅대한 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재미있는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